네, 한 발전 15분 정도. 사실 5개월 실험이라고 했는데요. 실은 오픈한 건 9월 18일이니까 2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너무 짧은 기간이지만 저희가 성과도 있지만 한계도 있어서 그것들 말씀드리고 고민이 많습니다. 이복수 사장님께서도 제안할 거리가 많다고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아서 12월부터 좀 시즌2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오늘은 까놓고 말씀드리고 어느 정도 왔는지 까놓고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바꿔갈지 어떻게 행정과 그다음에 이렇게 동네 사람들과 여기서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볼지 한번 얘기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월요일 낮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축바나 그런 말씀하시고요. 음료는 저쪽에 있으니까 자유롭게 갖다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이제 알맥 망원 시장을 했는데 그 전에 7월 1일 날 7월 3일 그 세계 비닐봉지 잘 들리시죠 제 목소리? 네. 세계 비닐봉지 안 쓰는 날 맞이해서 여기 앞에 상암동 홈플러스에 쳐들어와서 플라스틱 어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알맹이만 사고 쓸모없는 우리는 플라스틱 비닐봉지 안 써도 되니까 그게 가능하니까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소비자 운동인 거죠. 플라스틱 어택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건 하루 행사잖아요. 우리 동네에서 정말 플라스틱 없이 장을 보는 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생협 같은 것도 있지만 특히 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은 가게마다 줘요. 그리고 대형마트는 어쨌든 비닐봉지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로 사거나 배열을 해야 되는데 전통시장에서는 이제 비닐에 안 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볼까. 그리고 저는 망원동 근처에서 10년 정도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는 동네에서 같이 실천할 수 있는 인프라 같은 것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시작하게 됐고요. 같이 동네 사람들과 이렇게 배민지 편집장과 이렇게 함께 이렇게 시작했고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알맹이만 파는 시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도시농부장터 마르쉐 같은 데인데 이런 모양으로도 팔 수 있는데 이게 가능한 곳이 시장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시장으로 가자. 그리고 망원시장은 다 아시겠지만 이 건물 자체가 홈플러스 합정동 들어올 때 그 시장 상인들이 똘똘 뭉쳐서 투자한 결과로 받아낸 입점한 건물이고 그래서 2층에 상인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상인회가 운영하는 카페고 그래서 시장에서 음식을 사와서 여기서 무조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 있는 장소고 이 망원시장이 연대가 잘 되고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역 연대를 하고 플라스틱 줄이는 사업들을 해보고 싶었어요. 망원시장 글씨가 많은데요. 우선은 알맹 가게가 있어요. 물론 저희가 망원시장 한 84개 가게 됩니다. 다 하고 싶었죠. 보셨어요? 네. 여기 음료 있습니다. 네, 다 하고 싶었는데 여기 의자가 저 뒤에 있고요. 편하게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하고 싶었어요. 84개 가게에서. 그런데 정말 열심히 선택했지만 16개 가게. 그리고 이 사장님들이 되게 고생하고 있는 거를 제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건 조금 이따 사장님께서도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16개 가게에 한 달에 한 2~3번꼴로 가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가방과 인센티브 제공하고 계속 소통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는 자기 용기나 에코백을 가져오면 여기 앞에 플라스틱 병뚜껑 모이는 거 보이시죠? 여기 모으고 있는데 이렇게 여기 모으고 있는데요. 이 플라스틱 병뚜껑으로 지역 카페 모아를 찍습니다. 그래서 100모아는 100원의 가치가 있고 망원시장 전체에서 사용 가능하며 마포구 190가게 공동체 가게에서 사용합니다. 이 인텐시브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혜택을 잘했다는 의미로 이제 그런 것을 할 수 있고 보시다시피 여기 가방 좀 주실래요? 여기 이 대여중 가져왔습니다. 대여중 가방이 있어요. 이 가방이 다 다른데요. 이 가방에 대여중을 박은 이유는 이게 돌아오면은 보증금과 그다음에 잘했다고 200모아를 드립니다. 그래서 가방의 그 순환율을 높이려고 했던 거고요. 이게 500원의 보증금이 있으니까 잘 안 돼서 그 다음에 한 것은 집에 있는 종이봉투예요. 사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렇게 뭐라도 있어야지 비닐 줄입시다 말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손님들께.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서 종이를 SML로 스몰, 미디움, 그 다음에 큰 거 이렇게 사이즈별로 나눠서 가게에 맞게끔 이제 잘 하시는 가게들에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고 여기 밑에 와인 박스가
수가 있는데요. 오면 이제 오고 가시는 분들이 언제든지 이 밑에다가 가방을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서포터즈는 지금 오늘도 너무 많이 와주셔서 낮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알맹은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이 동네 옆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참여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카페 M인데 보시다시피 저기 거북이 사진도 있거든요. 여기서 플라스틱 빨대를 다 치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 가지 다회용 빨대를 제공하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라스틱 프리 물건을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전시하고 판매도 하면서 사람들이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있습니다. 저는 공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많은 서포터즈들과 많은 모임을 했을 때 카페과 이 지하에 있는 복합 문화 공간 여기를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시장에는 이렇게 장소가 없지만 이렇게 장소에 모여서 힘을 모아내는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연대는 마포 공동체 경제 네트워크 모아 지역화폐하고도 같이 계속 협업을 했었고 프레그랩이라든지 모두시장 뭐 이런 데랑 다 했었고요. 망원시장 상인회라든지 망원시장 공감단 이런 쪽하고도 계속해서 같이 했었고 오늘 오셨던 서울시 자원봉사센터까지 해서 같이 이 플라스틱 줄이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넓어질 수 있을까 해서 같이 연결해서 나가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장 상인들께 사실 해드린 게 없어요. 뭐 돈을 드리거나 뭘 해드린 게 없어서 정말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언론에 왔을 때 언론에게 소개하고 이렇게 홍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언론을 소개한다던가 블로그와 인스타에 이 가게들을 소개하는 것들을 주력해서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사전조사를 했고요. 그 그룹 인터뷰를 했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주신다면 해당 가게를 이용하겠냐 장바구니를 빌려주면 그랬더니 뭐 더 많이 이용하겠다는 게 40% 똑같이 이용하면 뭐 평소처럼 하겠다는 56% 정도 됐고요. 그래서 쓰레기 대란이 나도 사람들이 실천하는 데는 되게 소극적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알맹 사업에 어떤 것 때문에 참여할 것 같냐 했더니 절대 다수가 환경보호 때문에 참여한다. 사실 인센티브 때문에 참여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고 환경적인 문제가 문제라는 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실천하고 참여할지는 이렇게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거죠. 세 번째는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 이렇게 여쭤봤을 때 장바구니나 더스트백 준비하고 반납하는 게 좀 번거롭다. 그 다음에 알맹 가게 위주로 장을 보려면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여러 가게들로 망원시장 전체를 확대하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건 저희 힘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상인회 제일 처음에 이렇게 상가에 가서 이렇게 서약서를 받고 같이 해주시라고 설득하는 과정을 가졌고 그 위에는 문이 다 닫혔는데 저 때가 몇 시일까요? 밤 10시였어요. 밤 10시인데 갔더니 그 상인회 회의가 이사회 회의가 임원회가 밤 10시에 열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한국 자영업 시장이 굉장히 빡센 거죠. 밤부터 밤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 10시부터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쁜 상황에서 플라스틱도 줄이자. 이렇게 설득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가게가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해주신다 했고요. 이 지역화폐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 돈을 찍어내는 워크샵들을 했고요. 이 카페 M과 배송센터 망원시장 앞에서 이렇게 모으는 것들을 계속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얘가 가벼워서 알록달록하고 가벼워서 잘 재활용이 안 됩니다. 이걸로 이제 이걸 하나 넣으면 돈이 하나 나오는 꼴이에요.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9월 18일날 가방을 다 모은 다음에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뭐 가게 망원시장 내에서 이렇게 캠페인도 했었고 시장들과 함께 그 최소 구청장급이 할 수 있다는 커팅식을 이제 저희가 이제 장바구니 모아서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이게 9월 18일이었고요. 보시면 이제 저희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렇게 돌아가는데 제가 실수해서 스피커를 안 가져왔어요. 소리가 작아서 귀를 기울여 주세요. 우리가 집에서 장바구니를 챙겨오지 않았을 때 망원시장에서 에코백을 빌려드리는 제가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어머. 근데 500원을 내고 빌려가요. 그러면 자기가 필요한 만큼 쓰다가 나중에 다시 망원시장 안에 있는 카페에서 근데 안 들리시지 않아요?
가니까 넘어갈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그 작업으로 됐었고요. 네. 잠시만요. 네, 이대로 볼게요. 그 장바구니가 한 700개 정도 들어와서 장바구니는 사실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아서 이제 돌리는 작업을 했고, 굉장히 여기 뭐 손글씨로 손편지들이 좀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내면서 환경을 지키는 실천을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주변에 여기가 장소성이 좀 있잖아요. 망원시장 근처에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택배로 장바구니를 보내준다든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이 동네에 놀러 오시거나 이럴 때 언제라도 이 장바구니를 넣을 수 있는 이 장소가 있고, 여기는 밤 11시까지 열거든요. 그래서 들고 나면 사람들이 여기다 놔두고 구경도 하고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종이 쇼핑백을 이제 모으기 시작해서, 왜냐면 장바구니가 그렇게 많이 대여가 되지 않아서 보증금 500원 때문이구나 이 생각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람들하고 만날 수 있을까 해서 종이 쇼핑백을 이렇게 모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알짜가 이거를 다 분류하고 그 다음에 홍보지를 붙이는 작업들을 해서 망원시장 지금 16개인데 2개 가게가 더 신청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18개인데 전체 80개에서 18개 정도고요. 이렇게 상인들과 하는 캠페인들을 진행을 했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상인들과 같이 얘기도 하고, 이복수 사장님께서도 사진 찍으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스타라든지 블로그에 올리는 이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복수 사장님 가게인데요. 반찬 가게인데요. 손님들에게 설명하실 때 플라스틱 얘기를 하기가 좀 장황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뱃속에 그 플라스틱 비닐이 들어있는 거북이 사진을 가게에 붙여놓으셨어요. 그래서 손님들에게 얘기를 하는 이런 거고요. 데워준 가방들이 이렇게 가게 앞에 붙어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근데 사실 2달간 가방 대여는 사실 거의 미비합니다. 비닐을 줄이는 효과는 거의 미비하다고 할 수 있고요. 종이 쇼핑백은 한 650개 정도 됐고, 되게 열심히 하시는 이복수 사장님 쪽에서 많이 나갔고요. 지금 현재 가게들의 130개 에코백은 보급은 되어 있는데 별로 사용되진 않고 있어요. 모아는 인센티브는 114개가 나간 상태고요. 장년층이, 사실 전통시장은 50대 이상 장년층이 많은데 젊은 층 위주로 이렇게 플라스틱 프리라든지 제로 웨이스트가 라이프 스타일로서 운동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망원시장을 별로 이용하지 않는, 하지만 여기에 관심이 있는 층이 이제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오프라인 시장에서 사용률은 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20년간 비닐을 사용해와서 손님도 그 다음에 상인도 너무나 비닐 사용에 익숙합니다. 저희가 아예 이런 것도 나눠드렸거든요. 손님이 오면 어떻게 행동하실지 행동 요령 같은 걸 다 만들어서 다 배포를 했어요. 장바구니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뭐 예 아니요 이런 매뉴얼을 배포했지만 이게 20년간 비닐을 딱 뜯어서 주셨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변하진 않는 거죠. 이런 관습에 저항하는 것들이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상인들 설문조사 결과를 하면 한 달에 대략 몇 장의 비닐봉지를 사용하시냐 했을 때 천장 이상이 50%가 나왔어요. 한 가게다. 그 다음에 25%,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25%는 700에서 1000장. 그러니까 700장 이상 쓰는 가게가 굉장히 많았고요. 저희 참여하는 16가게는요. 구입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느냐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은 10에서 15만원. 그리고 15만원 이상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나 비닐 사용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느냐 했을 때 부담이 조금 되지만 안 된다는 응답도 많았어요. 비닐 사용 비용이 되게 부담된다 이런 응답은 없었어요. 사실 이걸 디폴트 값으로 기본 값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상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의식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복수 사장님 빼놓고 보시면 네, 알맹가게 참여해서 비닐봉지에 대해서 그래도 한 번이라도 상인들께서 더 생각하게 되셨냐 했을 때 한 가게 빼놓고는 모두 그렇다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고객들이 어떤 반응이었냐 했을 때 이게 좋은 쪽이고 여기가 나쁜 쪽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이 제일 많아요. 그냥 뭐 소스 뭐 보통이다 하는 거고, 비닐
소비자하면 그래도 좀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건데 밑에 자기 용기를 사용하고 에코백, 그러니까 알짜 같은 친환경 소비자들하고 소통은 잘 됐냐 했을 때 이런 사람들은 이쪽에 더 많다는 거, 이쪽이 긍정적인 거거든요. 이쪽이 부정적인 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는 소통이 좀 더 잘 됐다, 만족도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지만 위에 있는 5번 보통 소비자들은 쓰던 안 쓰던 보통 뭐 주니까 주는 거고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그렇게 많이 쓰레기 대란이 나왔지만 사실 그걸 실천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는 어떤 다리가 있지 않느나 이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고객 홍보라든지 캠페인이 필요하고요. 장바구니 대여해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3번이 보통이니까 이쪽 오른쪽으로 더 갔으니까 부정적인 게 좀 있죠.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보증금이라든지 장바구니를 보관한다든지 읽지 않아서 그러신 것 같고요. 근데 종이 쇼핑백은 보시면 왼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잖아요. 종이 쇼핑백은 사실 좀 더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손님한테 뭐라 할 필요 없이 여기다가 비닐 대신 넣어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종이 쇼핑백은 좀 더 만족도가 좋습니다. 장바구니 대여가 불만족 시 그 이유를 골라달라 했을 때 가장 높은 것은 우선 손이 익지 않아서 습관상 비닐봉지에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홍보가 부족해서, 이건 저희 탓인 것 같아요. 저희가 운동을 잘 못한 건데요. 홍보가 부족해서 이걸 알고 찾는 손님이 없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홍을 해줘야지 상인들은 같이 움직이는 건데 이게 저희 알짜의 그 몇 명의 소수 친환경 소비자 안에서 맴돌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가 부족했다는, 그래서 참여자가 진짜 없었다. 이 말이 이제 저희가 이제 운동을 잘 못한 거죠. 그 다음에 앞으로 참여할 생각은 있냐 했을 때 되게 놀랍게도 비닐봉지 사용을 줄일 의향이 있느냐 되게 불편해 하시거든요. 사실 막 장바구니 받고 모아 찾고 굉장히 막 고무장갑 끼고 바쁜 와중에서 불편해 하시는데 보시면 그렇지 않겠다는 응답은 하나도 없고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모델을 짜면 참여 상인들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방향도 노란색이 뭐냐면 계속 개선해서 계속 진행해달라. 그리고 지금처럼 해달라. 이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활동으로 갈게요. 금방은 알맹 가게였고요. 이제는 소비자 활동인데요. 알짜라고 해서 처음에 한 4, 50명 정도 활동하셨고 이게 8월에 모였으니까 벌써 4, 5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래도 한 10명, 15명이 적극적으로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어요. 플라스틱 프리 샴푸바 만들기라든지 동전 찍기라든지 아니면 제로 웨이스트 밥상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같이 모이고 관계를 만드는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알짜 장보기 현황을 보실게요. 저희가 이거는 2주에 걸쳐서 진행을 했었고 대답을 알짜로 참여하신 분들이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한 주에 망원시장이든 어디든 장을 거의 뭐 2회에서 4회?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 소비자들인 거죠. 미국처럼 막 한 번에 장을 엄청 봐가지고 쌓아놓는 게 아니라 한 주에 2, 3번, 그러니까 자주 가는 거예요. 그만큼 비닐 사용량이 많아지겠죠. 장본 장소는 이 알짜를 하시면서 그랬는지 재래시장, 그러니까 전통시장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협도 많아요. 저희 쪽은 이 친환경 소비자가 있어서 생협이라든지 이쪽이 많고요. 플라스틱이 한 번 장보면 몇 개 정도 나오냐 했을 때 이쪽은 좀 친환경 소비자가 많아서 0에서부터 3개가 많았고요. 이 알짜 활동을 하면서 플라스틱 사용 저감 효과가 있느냐 했을 때 아니다는 응답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렇게 대답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한 번씩 계속 생각하시면서 하게 되는 거죠. 만족하느냐 했을 때 매우 그렇다, 그렇다가 이렇게 많이 나왔고요. 얼른 넘어갈게요. 근데 상인이 권유를 먼저 했느냐, 가서 이제 저희 모아주세요라든지 장바구니 주세요라고 본인이 직접 말고 상인께서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는 상인이 권유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권유를 했냐 했을 때 아니요가 75%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는 사람 위주로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상인들이 바쁘시고 이러다 보니까 먼저 엽져보거나 먼저 권유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만큼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가장 불편한 점이 뭐냐 그랬더니 다른 뭐 상인이 안내를 잘 안 해준 알맹 가입 가게가 별로 안 많은, 그래서 선택이 16개 가게로 제한되는 이런 건 있었는데 비닐과 플라스틱 포장이 이미 속포장이 이미 되어 있어서 줄일 수가 없었다. 이게 되게
큰 대답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향후 과제인 거죠. 그리고 좋았던 점은 뭐냐, 가장 크게 나왔던 것은 되게 요런 거였어요. 이 북돋아주는 거 있잖아요. 자기 행동을 북돋아주는 거. 그 전에 저도 마무시아에서 되게 많이 혼났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 장바구니와 용기를 환영해줘서 되게 기뻤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해도 내 용기를 내놔도 욕먹지 않는 분위기가 됐다는 게 되게 좋았다. 잘한다. 이런 분위기. 그 다음에 좋았던 것은 비닐을 줄여서 환경 실천을 할 수 있었던 거. 이게 가장 크게 나왔습니다. 의견을 보시면요. 종이 부부 살 때 플라스틱 말고 종이 같은 거 살 수 있냐, 종이 우유값 같은 거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알맹 협약 내작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계속되면 좋겠다, 다들 산인이라든지 소비자라든지 계속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이긴 하지만 분위기가 달라졌다, 마물시장 분위기가, 이런 의견이 있어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소비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해주고 환영하는 분위기가 되게 용기를 준 거죠. 그 다음에 100원 주신다, 모아 100원을 주신다면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것은 너무나 감동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초반에 무서웠는데, 여자 사장님이 무서웠는데 모아주시면서 웃고 이래서 좋았다. 관계망이 형성된 거거든요. 사실 비닐 줄이기 뿐만 아니라 관계망 형성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이제 저희 알짜들이 활약을 많이 했는데 조원님께서 동영상도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마포 로컬리스트에서 이렇게 발표도 짱가님이 해주시고, 이게 저희가 시킨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셨고요. 이렇게 간식을 자기 통에다가 준비를 해오셨더라고요. 이게 조금씩 개인 행동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카페 M이고, 여기 지금 계시는 장소고, 여기도 이제 플라스틱 빨대를 쓰지 않는 공간으로 바뀌면서 플라스틱 프리 굿즈를 하고요. 언론 보도가 좀 돼 있어요. 근데 항상 언론이 오시면 좋기도 하지만 되게 부담되고 떠는 게 뭐냐면, 아직 아까 보신 대로 장바구니 대여가 활발하지 않고 상인들이 몸에 안 익으셨어요. 그래서 마치 과장하는 것 같이 이거 어떡하지? 갈 길이 너무 먼데? 이런 이제 부담감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됐고, 서울시 희망광고에 선정돼서 이제 망원시장 장바구니 대여한다는 것을 알리게 됐습니다. 내년에 2019년에 서울시에서 전통시장에서 장바구니 4개 지역에서 보급한다고 결정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장바구니 해보니까 장바구니를 하루 나눠주고 끝나는 게 전통시장에서 비닐을 줄일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모신 거고요. 사실 장바구니를 나눠주는 거는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량이 있으면은 나눠드릴 수 있는데요. 이걸 계속해서 어떻게 유지하냐는, 그 동네 커뮤니티가 탄탄하거나 서로가 서로를 교육하지 않고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이거 진짜 장바구니가 없어서 장바구니 못 쓰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과는 할 거는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돈 찍어내는 것까지 온갖 것을 다 해봤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마음껏 친환경 소비를 실천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용기 가져가서 김치 살 때 이럴 때 되게 눈치를 봤거든요. 싫어하셔서. 왜냐면 상인한테 그게 되게 힘들어요. 부담수를 재고 다시 하고. 근데 이제 아주 반겨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북돋아 주어서 되게 좋았고, 이제 이게 놀이의 역할이 있었어요. 돈을 이렇게 플라스틱 돈을 주고받으면서 문화활동으로서 운동, 그리고 젊은 층이 참여할 수 있는 굉장히 예전 새마을운동 필보다는 참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운동, 그 다음에 얼굴이 있는 거래라고 해서 상인과, 저도 10년간 망원시장 이용했지만 이렇게 상인들과 같이 소통하고 얘기하고 이 상가가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 알게 된 것은 처음이었어요. 이런 얼굴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알짜와 상인이 서로가 서로를 교육하는 거, 자기 생활을 돌아보는 거, 이런 것들이 좋았고, 마을 자원들이 되게 많이 모였어요. 사실 그런 것들이 좋았는데, 한계는 우리끼리 잔치였을까? 왜냐면 장바구니가 그렇게 많이 빌려가지 않았어요. 전통시장 주요 이용객은 50대 이상인데 이들을 향한 캠페인, 오프라인 캠페인 같은 게 별로 없었고, 이 장바구니가 안 빌려간 것은 비닐봉지 규제가 전통시장에 지금 없습니다. 규제가 없는데 민간이 들어가서 이 행동을 하게 하려는 게 굉장히 힘든다는 거, 관성에 저항한다는 게 진짜 이거 계란으로 바위치기구나. 왜냐면 비닐 너무나 편리하니까요. 이거 어떻게 바꾸지? 이런 고민이 들었고요. 이게 지속 가능할까? 지금은 몇 명이 달라붙어서 같이 해보자. 막 그 가게만. 저는 요새 생협이 그립거든요. 제가 에코생협 조합원이에요, 선생님. 요새 진짜 에코생협이 아니라 생협이 아니라 망원시장에서 엄청나게 삽니다. 왜냐면 같이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요. 이거를 인프라를 깔아서 시장 참여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지 않는다면 언제까지 굴러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고민이 드는 거죠. 개선을 말씀드리면 우선 현판이 잘 안 보인다는 게 있었고, 현판에 보증금 500원이 되게 강조되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좀 강조해라. 아니 200원을 돌려주고 100원을 드린다는 걸 왜 그렇게 강조를 안 하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상인들께서. 그래서 지금 현판을 좀 바꿀 생각이고요. 또 짱가님하고 얘기해봤더니 장바구니 대여에 초점을 두지 말고 비닐 없이 장보기, 그러니까 장바구니를 들고 와도 비닐에 다 담아서 가시거든요. 그러지 말고 우선 비닐 없이 가져가면은 그 사람들에게 인센티브 주는 것들을 활동을 초점을 그렇게 맞춰라, 이렇게 된 거고요. 보증금은 없애라는 말이 나왔어요. 보증금이 있으니까 턱 막혀서 서로 돈을 주고받고 돈을 내야 되니까 안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저는 이게 지금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망원시장 정가게가 해야지 사실 확대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마포 공동체 화폐 가게가 190개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장바구니를 좀 늘리면 좋겠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쪽에 원하는 건 저희가 현수막을 크게 달아달라고 했어요. 남문시장 같은 데가 현수막이 지금 크게 달려있잖아요. 근데 저희 힘으로 현수막을 달거나 크게 홍보를 할 수가 없었어요. 허락을 안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 내에 전면적으로 달 수가 없었는데, 이런 것들이 협조가 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규련동이 저희 망원시장 사례를 보고 이제 내년부터 하겠다고 하는, 올해 12월부터 하겠다고 하는 건데, 여기는 가게들을 모아서 원하는 가게들에게 비닐 규제가 없는 데다가 공유 장바구니를 순환시키겠다는 모델이에요. 여기도 보증금이 없더라고요. 이런 모델들을 지금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망원시장 했을 때 장바구니 빌려주는 게 꿈은 아니었어요. 꿈은 되게 거창했어요. 네, 꿈은 되게 거창했고, 이런 마켓이잖아요. 사실 왼쪽은 망원시장인데요. 이 가게를 3번 찾아갔어요. 속비닐을 풀어달라고. 근데 결국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문화는 너무나 빨리빨리고 효율성을 되게 중시해요. 위생적이고. 그래서 속비닐을 푸는 거에 대해서 손님들이 굉장히 저항할 것이다. 절대 풀 수 없다. 더럽다. 손 탄다. 그 다음에 늦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말들이 너무 많으셨어요. 그래서 요새는 효율성보다는 손님하고 관계를 맺는 게 진짜 앞으로는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먹히지 않았고, 이게 이제 가야 될 길이고요. 사실 이런 데에 있어서 되게 힘들었죠. 꿈은 큰데 오른쪽 같은 마켓을 만들어 보는 게, 몇 군데라도 만들어 보는 게 힘이었습니다. 네, 선생님 잠깐만.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좀 이게 궁금해서, 이거는 플라스틱 포장을 PS를 받침 접시를 많이 씁니다. 저걸 근데 오른쪽 코팅된 종이 용기로 바꾸는 게 과연 환경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좀 자문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바꿔나갈 수 있는 거죠. 자기 용기를 못 가져오지만 좀 더 친환경적인 소비로 시장을 바꿔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용기를 가져오시는 분들에게 이제 지금은 자기가 용기를 다 가져가야 되지만, 여기가 사장님이 하시는 반찬 가게인데 옆에 용기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저도 퇴근하고 왔어요. 집에 들려서 용기 가지고 오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장바구니 공유하듯이 용기를 공유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고, 통인동 시장에 엽전도시락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 됐죠. 이게 되게 유명한 건데 다 일회용을 씁니다. 근데 망원시장에 지금 관광객들이 되게 많이 몰리고 있고, 여기서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쓰레기가 나와요. 일회용 쓰레기가. 그래서 엽전도시락 모델을 하되 저희는 다회용으로 하는 건 어떨지, 이런 얘기들을, 이런 꿈을 꾸고 있고, 근데 그렇다면 설거지 시스템 같은 걸 누가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운영단은 함께 힘을 모아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자발적으로 좀 돌아가는 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오늘 마포구청과 서울시에서 오셨어요. 저희가 바라는 것은 전통시장 일회용 줄이기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돼요. 사실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근데 대형마트는 가이드라인이 다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상인들을 교육하고 이런 역할, 그 다음에 자발적 협약, 이게 바로 카페 자발적 협약이고 이렇게 붙어 있었잖아요.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못 쓴다. 지금 서울시라든지 지자체가 전통시장에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게 필요하고, 친환경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들, 저희는 민간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해나갈 수 없어요. 지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해가는데, 에코마일리지라든지 온누리 상품권이라든지 서울시가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해서 이런 행동을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지자체가 홍보 현수막이라든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아니 현수막이라도 하나 걸어주면 좋겠다, 카페처럼. 이런 작업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른 끝낼게요. 재래시장은 보시다시피 환경부에서도 장바구니 대여 시범 사업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여 시범 사업으로 절대 비닐 사용이 줄지 않아요. 여러 가지 지금 한계를 말씀드렸고, 이런 교육이라든지 문화적인 작업이 있지 않는 한 장바구니 하루 나눠주고 끝날 게 큽니다. 저는 이제 정책이 되게 필요한 건데요. 시스템이 비닐 사용하는 걸 굉장히 쉽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기 관성에 거슬러 올라가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단체에서 성경서 쓰거나 법 개정 운동을 할 때보다 훨씬 힘든 것 같습니다. 사실 마을에서 활동하는 게 훨씬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와, 정말 진이 빠진다 어쩔 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가도 힘이 나는데, 케냐 같은 데가 이제 2018년부터 올해부터 비닐봉지 전체 사용 금지되고 있고, 인도도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책이 따라가지 않으면 민간은 이런 열심히 하지만 민간은 이런 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동영상 하나만 빨리 보고 끝낼게요. 못 알아들어도 소리랑 상관없습니다. 그건 좋은 생각이다. 아주 좋은 생각이야. 저기 이제 시장 마을이네. 이게 인도가 시리즈로 펼쳐내는 지금 동영상이고요. 왜냐하면 플라스틱 전면 금지하기 위해서 이런 시리즈 동영상을 펼쳐냅니다. 그리고 규제가 이제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제 오늘 너무 말씀 길었고요. 이제 남문시장 사례 보면서 편안하게 이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길게 준비한 것은 초대해놓고 다들 바쁘신 분들인데 아무것도 준비 안 하면 거시기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길게 준비했고, 다들 한마디씩 돌아가시면서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